김황당 씨는 화재보험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때는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25층에 살던 김황당 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보, 일어나봐. 불이 난 것 같아. 얘들아! 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 불이 난 김황당 씨 가족들은 다행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화재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 20여 명이 연기에 질식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니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다는데 왜 나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럴 리가 없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갔을 텐데요. 당황한 김황당 씨는 보험사로 전화를 합니다. 저희 땡땡 보험사죠? 다른 피해자들은 다 보상이 됐는데 왜 26층에 사는 나자가 씨 외에 5명은 보상이 안 된 거죠? 네? 화재 사고라고 하면 대부분 재산 손해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대인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화재 사고 사례는 지난 6월 16일 한 신문에 소개된 실제 사례입니다. 배상 책임 담보는 같은 화재 사고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어떤 배상 책임 담보를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피해자는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로 김황당 씨는 이웃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합의를 봐야만 했습니다. 분명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겠지만 이웃 주민 중 몇몇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황당 씨는 만약 이웃 주민이 사망하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이 아파트가 16층 이상의 특수 건물이 아니고 15층 이하의 아파트였다면 대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했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이 아파트처럼 건물, 가재도구만 화재보험에 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15층 이하의 아파트일 경우 어느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11층 이상 고층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극유 건물 및 부속 건물,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 대규모 점포,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병원, 관광 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시장. 와,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복잡하고 정말 짜증나시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의 왕래가 정말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편하겠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특수건물은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무적으로 신체 손해 배상 책임을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배상 책임 담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화보법이라고 할게요. 이것에 의해서 의무보험이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무과실 책임주의 채택, 화보법 제4조 1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체 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보상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애 시에 1인 8천만 원, 이 부상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1,500만 원 한도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해당 담보 약관을 보면 첫 번째,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배상 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고 나와 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1항의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례에 등장한 아파트의 건물 소유자는 각 호수의 소유자이면서 공동 소유자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나자가 씨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박전세 씨 외 7명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강경비 씨 또한 타인에 속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자가 씨는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피보험자인 김황당 씨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가입하고 있었다면 나자가 씨는 해당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의 가입금액 한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인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에서 먼저 보상이 나가고요. 그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보상되지 않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서의 피보험자 범위하고요. 그리고 신체손해배상 책임에서의 피보험자 범위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서의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을 보시면 피보험자의 범위가 나와 있죠.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가로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법적으로 배우자이면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되어 있죠. 여기서 네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여기서 생계는 살림을 살아갈 방도, 그러니까 즉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집에 살지 않지만 같이 먹고 살면서 살아갈 방도를 같이 하는 것은 이런 얘기겠죠. 서울에 부모님 집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죠. 이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같이 동거하진 않아도 다른 곳에 사는 미혼 자녀는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신체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주거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한 곳에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타지에 사는 자녀는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고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김황당 씨는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나자가 씨 외 5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의 경우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므로 화재 위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기 쉽습니다. 단체보험 하나로도 보상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김황당 씨가 나자가 씨 외 5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사고 전에 미리 하이홈 종합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가입해 두었다면 자가 소유자인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